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독일 특사단으로 좀 다녀오셨는데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권 의원입니다. 권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대통령 특사는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네. 뭐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이나 국회의장 특사로는 나가봤는데요. 정말 일정은 짧았지만 의미는 아주 깊었습니다. 총리실 그리고 또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법적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체제의 연원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독일에 계신 분들도 더더욱 좀 뜻깊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특히 또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한 4, 5일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아마 정상 방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상 방문을 요청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긍정적인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될 게. 말씀하세요. 예,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다 그러시나요? 대통령 예. 시절에 독일을 방문했고요. 예. 두 번 다 바로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한 번은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네. 대통령하고 같이 다녀왔고 바로 잡아주셔서 박근혜 고맙습니다.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한독의원 친선협회 회장 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가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드레스덴 선언, 드레스덴 공대에서 했었던 그래서 독일 내 반향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관계는 역대 대통령들 굉장히 다 친밀하게 지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 해주십시오. 네. 네. 정치 현안 살펴보기 전에 기상특보 전해드리고 갑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경에 강원도 철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입장에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권 의원님. 예. 우선 뭐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점을 가지게 되죠. 항상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고 그 과정 자체에 일단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뭐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운영하면서 또 서로 합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있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 여당에 대해서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도도 바꾸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 내용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예를 들면 뭐 방통위 운영 이제 두 사람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결정들을 다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KBS나 MBC 이사장들을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뭐 퇴진을 시켰다가 사실 그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 무효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등등을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좀 무리한 혹은 좀 불법적 행위들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법안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많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KBS 관련된 이번에 공영방송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4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회 전체가 전에 11명이었는데 이걸 15명으로 늘리면서 국회 몫을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뭐 여당 혹은 국회 어떤 방송에 미치는 영향력
많이 줄이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제도 개선, 제도 개혁이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먼저 권 의원님께서 처리 과정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다수당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봤더니 저도 이제 8년 만에 국회를 돌아왔어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 과거에 제가 17대, 19대까지 있으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150석이 넘어도 국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의안을 상정하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삼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총선 끝나는 순간 모든 국회는 4년간 어떻게 진행될지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제가 봤더니 20대부터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 네. 시작해서 20대에 이제 7건 단독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 21대에는 64건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제가 말씀드린 20대와 21대는 4년간 7건, 64건 이것도 상당히 당시 언론에서나 이 시민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1년 동안 120건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여당이다 보니 소수당이 여당이다 보니 그나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반려됐던 법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법입니다. 그래서 다만 방송법에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단독 처리가 아주 상례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처리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데 네. 특히 이렇게 여당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그다음에 제2요구라는 이름으로 200석이 안 되는 당에 대해서는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150석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반헌법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다 통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해관계 당사자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커서 널리 좀 토론이 필요한 법안 이번에 방송법, 상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수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내용 부분에서 내용 말씀을 부분에 주시는군요.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제 국회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도 구성을 하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당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네, 얘기를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출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의석이나 또는 여야에 따라서 몇 대 몇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수를 늘리거나 또는 사장 추천위원회 100명으로 가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말은 노조, 네, 노조 또는 뭐 시민단체나 변호사단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들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오히려 여야 간에 몇 대 몇 상호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이 아니라 그렇게 노조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실은 정권이 바뀌나 여야 수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가 이미 특정 수가 다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사장 추천위원회 경우도 100명 이상 이제 네.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장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데 이 또한 전부 다 언론 노조하고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영 방송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영구 집권을 하게 된다. 영구 장악을 하게 된다. 지금 현재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부르는 쪽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 KBS 같은 경우도 그
조금 예, 정리해 그렇게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KBS도 지금 3개월 안에 사장님부터 해서 경영진하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3개월 안에.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를 이틀만 했는데 KBS 사장은 3+1 해서 3일간 국회에서 인사청문 하루 현장해서 4일간의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임기 보장 안 되고 쫓아내고 이제 바꿔야 되는 이 법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동의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운영을 지난 정권에서 뭐 예를 들면 방통위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통위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렇지 않죠. 5명이잖아요. 네.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3대 2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구도죠. 예. 그래서 여당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어쨌든 방통위에 정부 여당이 방통위가 과반수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만 딸랑 남겨가지고 뭐 중요한 결정들을 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인사 과정에서 잠시 그런 그 공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상식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면 뭐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가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하면 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마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뭐 아마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정권은 다 독임제 체제로 장관이 단독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그냥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뜻에 맞출 수 있는 장관이 가기 때문에 100%다 여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만은 이런 독임제를 채택하지 않고 이제 위원회 제도를 두는 이유가 그거는 여당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숫자는 3명이고 야당 숫자는 2명이라도 둬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독임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정보통신부라는 독임제 체제에서 결정하던 거를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형태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3대 2라는 체제를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늘 여야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오히려 방송통신위원장과 여당목 위원장만 남겨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있으면서도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끝까지 추천을 그렇지 안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일한 지 하루 만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은 개별 방송국에도 다 그런 식의 민주당 입김에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방송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5명이 있는데 구성해서 3대 2로 하라는 거는 의사결정은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하되 나머지 2명에 의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이런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같은 쪽에 선출된 2사람이 앉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방송통신 관련된 정책을 계속 결정한다.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자격으로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권 의원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제 방송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 방통위가 예를 들면 KBS 이사의 임명 추천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박문진이라든가 EBS 이사의 임명 이 부분에 이제 후속 조치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방통위 정상화가 좀 그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입법이 또 준비되고. 예. 네.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어제 야사당 대표들 예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입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김희정 의원님. 일단 그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당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일단은 축하 화분도 보내고 축하한다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래도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그동안 늘 국회에서도 이렇게 당선이 되면 관례적으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역시 어제 정청래 대표는 그런 인사를 하셨어요. 국무총리하고도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하고도 인사하고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쏙 빼고 다른 당 사람들하고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때 하던 그냥 그 행태를 못 버리고 여전히 그냥 비판하고 어떤 특정 세력의 이 의지만 국회에 반영시키고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중에는 오히려 더 선명성을 가지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는 널리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당대표로 당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당선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이 뭐였습니까? 법치하고 국민과 협의해서 함께 협치하겠다라는 거를 그거를 강조를 했었어요. 대통령 그 워딩에서도. 그렇다면 그거를 실행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게 여당의 대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라고 뭐 처음부터 네. 나가는 언론사도 특정 언론사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요즘 그 민주당이 개미핥기라는 얘기를 듣던데 그러면은 누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요즘 개미핥기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야의 감정을 건드리게 그 여당의 첫 대표가 일성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승 의원님. 우선 뭐 정청래 신임 대표 저도 뭐 같이 축하하고요. 뭐 직접 네. 축하 이야기도 했지만 언론에서도 뭐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민주당 당원들은 좀 새로운 지도부가 좀 개혁적 성향을 선호한다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완전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클 것 같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묵은 개혁 과제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여한 민심과 당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당대표도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해소하고 실제로 이제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뭐 민생, 뭐 외교, 안보, 뭐 통상 이런 시급한 문제들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는 뭐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의 이런 행보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그림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또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 된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또 두둔하는 그런 분들과는 정상적인 국정 논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는 계기, 그게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야 간에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대를 하시는군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윤 어게인을 얘기하고 누가 내란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실제 상황을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누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사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계엄은 명백하게 잘못됐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탈당을 해서 우리 당과 무관하고 특검 수사에 공정하게 엄해야 된다고 되나요? 생각을 하고 누구도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대선으로 재미를 봤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왜 그거 가지고 계속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장만 잘못됐다는 좀 거고.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김희정 의원님? 아니라는 입장 분명히 다시 한번 저 공식적으로 지금 공영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그리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얘기는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아까 권여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의 통상이나 외교나 민생 이런 거를 하면은 다행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일성이 그 첫 번째 법안이 특검 3법이었어요. 취임사에서는 뭐 협치 이런 거 얘기해 놓고서. 네. 예, 그게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관련법이나
법원 그 정부조직법을 1번법으로 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정치보복 3법을 먼저 1번으로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오자마자 첫 번째 업무로 낸 게 뭐냐면 검찰, 언론, 사법 네. 개혁 특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특위 예, 구성했죠. 특위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여기 어디에 민생이 있고 경제가 있고 통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레토릭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정리를 말씀드렸듯이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상법이라든지 이제 이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와 상관없이 민생을 챙기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들을 좀 짧게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주제를 청취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오늘따라 권칠성 의원님이 나눌 제가 수 있을 것 발언하는데 같습니다. 자꾸 끼어드셔가지고. 아니 그 사실과 다른 거는 네. 해야 돼요. 혹시-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이런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개혁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동안에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계엄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버젓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있습니다. 누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를 예, 했습니까? 제가 찾아서 잠시만요. 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 사태와 뭐 완전히 절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청래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당 예산 못할 것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권 의원? 이 우리나라는 정당 해산이 된 적이 있죠. 예전에 통합진보당. 통진당이 한번 있었죠. 근데 그게 내란 예비 의무였을 겁니다. 네. 예, 내란 예비 의무였죠. 근데 지금 만약에 내란 특검 이후에 내란 재판에서 내란으로 판결이 난다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런 공격을 피해갈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예, 그렇게 네.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새로운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또 뽑힌 사람이 향후에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게 당의 명운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그 통진당 같은 경우는 이석기 의원이 북한의 대남 전략을 공식적으로 찬양을 했고요. 당시의 정권을 파쇼 정권이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라든지 유류시설이라든지 철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기관시설을 어떻게 파괴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네. 특정 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소위 그 북한 공작원들이 할 만한 짓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민주당은 이 통진당 세력들이 이석기를 제외하고 다시 헤쳐 모여 해가지고 그 후신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진보당이랑 때만 되면은 선거 연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보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민주당이 이런 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당하고 국민의힘은 계엄 과정에서 누구도 동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제대로 평소에 브레이크 걸거나 이렇게 함께 그 정치를 조언하지 못한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엄 과정에 있어서 함께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란이라는 이미지를 시켜서 제1보수정당을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씨를 말려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내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보당과 그런 식으로 선거연합하는 것부터 먼저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계엄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는 동조를 합니다만, 전 동의를 합니다만, 무관한 그 과정에 있어서 무관한 국민의힘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아예 입틀 막 민생 얘기를 해도 니네는 그런 당이니까 얘기하지 마. 경제 얘기를 해도 니네는 그런 당이니까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국회 독재를 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분한테 한 1분씩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리특위 구성을 좀 바꾸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6대6 구도였는데 이걸 7대6으로 바꾸겠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합의를 뒤엎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권 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 정치적인 뭐 아젠다를 던지는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여야가 그 뭐 원내 대표단들끼리 또 대화를 하는 과정은 또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그동안 상당히 무력했거든요. 네, 예. 그런 그래서 부분은 그런 있죠. 부분에 대한 반성도 뭐 같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이거는 반반하기로 한 부분, 합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환영을 받았는데 이렇게 쉬운 합의조차 바로 깨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합의를 깬 시점도 참 교묘한 게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당장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장관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나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의 공직자와 행정의 공직자 기준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춘석 법사위원장,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의 후임이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인데 국회 본회의장 앉아서 차명으로 네, 그 얘기 주식 조금 거래. 이따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도 당장 윤리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윤리위원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은 식으로 끌고 가려고 이런 합의 정신을 깨는 거 좋지 못합니다. 그냥 윤리위원회는 그냥 중립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기왕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표 오기 전에 합의가 된 거니까 존중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사안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 그 보좌관 명의의 주식 거래창을 보낸 장면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법사위원장직 내려놓고 그다음에 뭐 탈당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주식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세제 개편안 대주주에 대한 이 상한선을 낮추면서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마당에 모든 법의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본회의장 앉아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 수사를 넘어서서 진짜 이런 거야말로 특검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그 거래 내용이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준석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계시죠? 예, 경제 2분과 위원장으로 해서 소위 이런 틀을 짰습니다. AI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틀을 짰거든요. 그리고 마침 주식 거래한 날 그날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AI 5대 이제 특별 콕 찍어서 키울 회사 네. 5개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2개 회사의 주식 소위 하나는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하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양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앞뒤 분간도 못하고 막 급하게 그렇게 거래를 남들 보는 데서 하다가 걸린 게 아닌가라는 거고 이해 충돌도 걸리고 그리고 차명 거래가 의심이 되는 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17년간 공직 재산에서 이게 한 번도 또 신고가 안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찰, 검찰 수사까지 넘어가야 될 지금은 경찰이 입건한 정도 수준인데 네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아마 이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 같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같은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고요. 또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뭐 본인이 차명 거래는 아니다라고 뭐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탈당을 했지만 뭐 탈당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등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과정들이 또 뭐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 맞는 또 뭐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의혹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보좌관 이름의 계좌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아까 김희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 기업 또 투자 부분 두 가지가 좀 걸립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매우 곤혹스러운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저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이제 네, 탈당을 했으니까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나 이런 거는 뭐 자동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김희정 의원님 이제 이게 윤리특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뤄지게 되는가요? 국회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윤리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여야 수를 맞추지 않고 지금 민주당 수를 더 올리고자 하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 징계 수위 낮추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고요. 사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네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그때도 거래액이 상당했습니다. 거래액만 1,118억 원 했었는데 그때 국회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 사람 이제 제명을 공고를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경찰 수사를 떠나서 김남국
의원 때도 사실 윤리자문위원회가 윤리위원회에 공고를 했고 그걸 본회의가 따라야 되는데 안 했던 게 있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주식 거래 사진이 동일인이 이렇게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 2번 찍힌 것도 있지만 저희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역시 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또 주식 거래 하는 게 또 네. 잡혔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김남국 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렇게 앉아가지고 본인 재산 거래 이렇게 하는 게 됐는데 민주당 전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탈당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에서 그런 정보가 어디까지 결제가 됐고 누가 주도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준석 의원 본인이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차명거래 이거는 개인이 짊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소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국정 철학을 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관여를 해서 어제 발표될 거 어떻게 발표하고 결제 라인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역시 함께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휴대전화 관리를 하지 못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평소에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는데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칠승 의원님. 이제 뭐 아주 공교롭게도 그 문자가 언론에 의해서 이제 사진이 찍히는 네. 그날 아침에 그 송원석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 송 대표께서 요청한 그 인물들의 그 죄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네. 참 안 좋습니다. 정찬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용인시장 시절에 개발 인허가 대가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해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또 홍문정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교비 횡령으로 인해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심학봉 전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런 분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좀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지만 그렇죠. 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그 논의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게 나옴으로 해서 사면권을 놓고 어쨌든 정치적인 거래를 한다 여야 간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네. 이번 뭐 만약에 8.15 때 사면이 있다면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여당 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보조차 내지 않았던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당장 무슨 청구권 내밀듯이 네. 이제 뭐 조국 사면 이런 식으로 내밀고 비판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 사법 그 재판받는 거에 연계된 이화영 뭐 자기도 사면해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는 일절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이 논의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진행한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평소에 송원석 대표 스타일이 평생 공무원을 하셔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저쪽에서 주장하는 조국이나 이화영도 사면 시켜주기 싫고 우리 쪽도 딱히 뭐 사면 시켜줘야 될 대상이 없는데 또 워낙 당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이러이러한 사면은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여당 대표로서 이런 거는 같이 협상을 해야 되지 않냐? 왜 저쪽만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지금 명단에 나왔던 분들을 가지고 일단 협상을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내밀었던 명단도 그다지 사면시켜줄 의지가 없었고 송호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쪽도 사면시켜주기 싫어서 그냥 일부러 노출시킨 걸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네. 선배 의원님들이 네. 그 언론에 나오게 하려고 네. 예전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그 수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네. 수첩이 많이 또 그리고 찍혔었죠. 특히 네. 그 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일 뒷자리를 앉기 때문에 카메라 바로 앞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왜 이렇게 글씨 크게 써서 보여주기도 하고 했듯이 평소 꼼꼼한 송호석 대표가 혹시 이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권 전체를 파토내고 싶어서 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살짝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권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민생 사면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 오늘 공개 소환됩니다. 뭐 휠체어 타고 올 것이다. 뭐 메시지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특검 출석 오히려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어떤 모습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건희 씨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제 남편과는 달리 좀 더 다른, 좀 더 전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추측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 이런 것들 좀 차단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자신의 어떤 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적절한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유감의 스탠스를 가지면서 또 자기 변명도 하는 훨씬 더 좀 전략적인 그런 방식으로 오늘 출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티타임도 없다고 얘기하고 뭐 있습니다. 그런 특혜 시비를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네, 김희정 의원님. 이 전직 영부인으로서 이 공개 소환 이루어지는 첫 사례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정말 진솔하게 그냥 의례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말 진솔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김 여사 측이 특검에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그 입장에 맞추어서 정말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조사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 같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특검이 이렇게 깔아놓은 복선을 종합해서 보면 내일 강제 구인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주시고. 자, 김희정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변호인단과 함께 이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니 정말 원활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 대통령도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